자, 확률과 통계에서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조건부 확률이 뭔지 사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학생들이. 말 자체를 좀 애매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표본 공간에서 두 개의 사건이 있어. 두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 전제 조건이야.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걸 전제로 B라는 사건도 발생할 확률. 자, 말을 다시 한번 내가 써줄게. A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말이 좀 어려워. 이게 말이 어렵다고. 자,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했다라는 뜻이 아니야. 이게 전후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전체 집합으로 하자. 무슨 말이라고? A를 전체 집합으로 삼자. 다시 말해서 집합 A를 표본 공간으로 잡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못 알아들어.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어떤 얘기냐? 우리가 여기 이제 벤 다이어그램 있지?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기본적인 확률은 1이야. 전체 확률은 1이고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기가 0.2, 그 다음에 여기는 0.3, 요 가운데를 0.1, 그러면 얼마야? 0.6인가? 그러면 요 바깥쪽이 0.4가 돼야 전체 확률의 합이 1이다. 맞지? 0.2 더하기 0.1 더하기 0.3 더하기 0.4.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A 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A라는 A라는 벤 다이그램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0.3이다. PB라는 사건도 전체를 1로 봤을 때 B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0.4가 된다. A와 B의 교집합의 사건은 1을 기준으로 0.1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PA, PB, PA 교비, 기타 등등 이런 사건들은 분모가 1을 전제로 한다 이거. 1이 뭐야? 전체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전체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조건부로 할 때라는 말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A 사건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 때 그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버리라는 거지. A 집합에 들어있는 사건들 중에서만 보자.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A를 전제로 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건 A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거를 A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B가 발생할 확률이다. 내지는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아직까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호가 요렇게 쓰는 거 있지. P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거서 이게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B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읽어주면서 기호로 쓰기로는 PA 분의
PA규비. 이게 PA를 분모해 놨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PA를 표본공간 전체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야. A 안에서만 생각해 보자. A 안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런 뜻이라고. 네, 예를 하나 들어서,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 A라는 주사위를 던져. 그리고 B라는 주사위를 던져보자 이거야. 주사위가 두 개야. 근데 A에서는 소수가 나오고 B에서는 홀수가 나왔다고 치자고. 이거를 만약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조건부 확률처럼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쓰면 주사위 눈에서 소수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소수 2에다가 B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뭐 3에다가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5에다가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겠지. A라는 주사위는 소수가 나온 것을 전제로, 그러면 18가지 중에서 B가 홀수 135, 135, 135, 그러면 9가지,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예제가 좀 허접하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A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라는 말이 전후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사건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 때 그 말이야. A를 전체 사건이라고 보자. A 말고 다른 사건은 쳐다보지 말자, 이 소리라고. 자, 문제 한번 봐봐. 2학년의 5반 6반 학생, 안경에 대해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과 착용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표가 다음과 같다. 7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6반 학생이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6반 학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이야. 6반 학생을 전제로 6반 학생 중에서, 다시 말하면 6반 학생만 보라고, 6반 학생만 본다, 여기만 보라고. 다시 한번 잘 봐야 돼. 70명을 다 보라는 게 아니야. 70명을 다 쳐다보지 말고 70명 중에서 이메일 하나를 뽑았는데 6반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학생이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 그러면 6반 학생 중에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은 20명이었다.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쓰냐. 6반 학생을 전체 사건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 20명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라고.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라고. 허탈하잖아, 그지? 알 듯 말 듯.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훅 지나간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6반 학생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이라고 해보자. 자, 식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 A라는 사건은 6반 학생의 사건을 A라고 하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 A라는 사건을 6반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안경을 착용하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PA는 6반 학생은 전체 70명 중에서 6반이 몇 명이냐면 32명이야.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하는 학생, 안경은 전체 70명 중에서 안경이 몇 명이냐면 45명이야. 근데 6반 중에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 있지? 70명 중에서 6반 중에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은 20명이 되는데,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6반이 뽑혔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학생이 안경을 썼다라고 돼 있으니 PA분의 PA교B다 라고 쓰면 이거분의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뭘 이걸 이렇게 불편하게 쓰냐고. 답지에도 그렇고, 이렇게 쓰지 말고 6반 학생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말은 6반 학생들 중에서 6반 학생 전체가 분모로 들어갈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착용하였다. 6반 32명 중에서 20명은 안경을 썼다 라고 생각해 보자. 사실 말이 쉽지, 처음이니까 어렵다고. 사실은 한 번 더 해봐. 알았지? 한 번 더. 남학생 500명과 여학생 300명에게 일본, 중국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냐 물어봤더니 남학생의 40%, 여학생의 60%가 중국을 선택했다. 자, 이거를 한번 표로 그려볼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고 중국을 가고 싶다, 일본을 가고 싶다, 이렇게 선호도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남학생 500명 중에서 40%, 그럼 몇 명이야? 200명은 중국을 가고 싶다. 나머지 학생은 일본이겠지, 그지? 여학생 중에서 60%, 300명 중에 60%니까 180명은 중국을 가고 싶고 120명이 일본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표를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 문제는 이거부터라고. 이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일본을 선택한 학생이었을 때, 일본을 뽑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할 때, 그 말은 일본을 뽑은 학생들만 보자 이거야. 일본을 뽑은 학생들만 봐라. 그 중에 남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중에 남자.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 일본을 뽑은 학생은 300 더하기 120명인데 그 중에 남자 300명 해서 420명 중에서 300명,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정리하면 된다고. 중요한 게 뭐야? 일본을 뽑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일본을 선택하였을 때 그 중에 남자, 일본을 선택한 학생 중 남자. 한 번 더. 그래도 아까 앞에서 봤던 이와 같은 식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이 방법, 표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것이 더 낫다 이거야. 표를 가급적이면 그려서 보자. 자, 그럼 이번에는 표를 그리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거짓말을 할 확률이 20%인 어떤 사람에게 공을 보여준대. 그 공을 흰 공이라고 대답하였다. 조금 어려운 문제야. 그 공을 흰 공이라고 대답을 했대. 근데 흰 공을 보고 흰 공이라고 대답한 건지 검은 공을 보고 흰 공이라고 대답했는지는 몰라. 어쨌거나 그 공이 실제로 흰 공이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흰 공이라고 대답했다 라는 것을 전제로
그 공은 실제로 흰 공일 확률을 구해보자. 자,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어. 그러면 흰 공을 편의상 동그라미라고 칠게.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인 거고 검은 공은 X라고 해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였다 이거야. 그러면 표를 한번 그려볼까? 잡아. 흰 공과 검은 공이 있어. 흰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흰 공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검은 공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흰 공을 보고 흰 공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검은 공을 보고 흰 공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이걸 할 건데, 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인데 거짓말을 할 확률이 20%래. 거짓말을 할 확률이 20%라고 했으니까 흰 공을 보고 흰 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흰 공을 뽑을 확률에다가 5분의 4 참을 이야기할 확률까지 곱해서 흰 공을 보고 흰 공이라고 말했다. 이해가 돼 이거? 흰 공을 뽑고 그것을 흰 공이라고 말했다. 되지?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았어. 5분의 2. 검은 공을 흰 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거짓말 확률 5분의 1이 붙어야 돼. 되지?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았는데 그거를 검은 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았는데 그걸 검은 공이다,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확률까지 이렇게 일단은 구해놨어. 다시 한번. 헷갈릴 수 있어, 그지?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다. 흰 공을 뽑았는데 흰 공이라고 얘기했다. 검은 공을 뽑았는데 흰 공이라고 얘기했다. 흰 공을 뽑았는데 검은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거짓말할 확률. 검은 공을 뽑고 검은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문제는 흰 공이라고 대답한 것들을 전제로 흰 공이라고 대답을 한 것들, 여기 흰 공이라고 대답을 한 것들 중에서 5분의 3 곱하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1 중에서 얘네들을 분모로 그 공이 실제로 흰 공인 건 이거잖아. 이거. 얘가 5분의 3 곱하기 5분의 4가 분자에 올라가 있다는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편의상 25를 곱해서 얼마나 되는 거야? 14분의 12, 그지? 7분의 6이 되겠네. 자, 세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자 2번 문제랑 한번 비교해봐. 여기에 1번을 전제로 할 때 2개 더해서 그 중에 남자, 얘가 위로 올라갔잖아. 이렇게 분모에 있는 것들 중에 누가 올라갈 거냐처럼 얘도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앞에 했었던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게 확률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대. 자, A 상자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다.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단다. A, 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하나에 검은 공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낸다는 거지. 전제 조건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낸다.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낸 거냐,
또는 B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낸 거냐? 중에서 이 말이야. 중에서 A에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 또는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꺼낸 모든 사건들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는 B에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뽑았다 라고 했으니 이렇게 본다는 거지. A 주머니를 선택하고 2분의 1 A 주머니를 선택하고 A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낼 때 자리가 조금 없으니까 밑에다 쓸까? 자, 다시 한번 A 주머니를 선택을 했어. 2분의 1을 곱하는 이유는 A 또는 B를 선택한다는 거지. A 주머니를 선택해서 6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흰 공에서 하나와 검은 공 안에서 하나 꺼냈다. 또는 B 주머니를 선택하고 5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흰 공에서 하나와 검은 공에서 하나를 꺼냈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 분모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 중에서 B 사건 얘가 그대로 분자로 올라와 있으면 된다. 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정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이게 확률로 나타나다 보니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겠다 이거야. 근데 처음에 봐봐. 숫자로 나와 있을 때 간단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건데 숫자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숫자처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5번은 그냥 식에 대한 연습이야. 얘를 어떻게 읽어?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는 것을 전제로 B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아이가 분모로 들어가고 둘의 교집합이 분자에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A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B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읽어주자. 지금은 식을 그냥 연습하는 거야. 얘가 6분의 5였대. 그랬는데 P에 A 교집합 B가 그러면 6분의 5에다가 PA를 곱한 건데 지금 문제에서 PA가 5분의 2라고 나와 있네. 6분의 5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서 얘가 3분의 1이 됐어.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B가 전제로, 그지?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둘의 교집합으로 쓰자. PB는 얼마야? 3분의 2에 A 교집합 B는 3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수학 뭐 그냥 기호 연습 정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문제야. 지금 PB는 여기에 나와 있어. 근데 요 조건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 A가 뒤에 있으니까 A를 분모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둘의 뭘 쓴다고? 교집합을 쓰라고. 이렇게. 이 값이 현재 4분의 3이었어. 자, 분모는 이쪽으로 그냥 곱해버리자. 그래서 A 교집합에 B 여집합이 4분의 3 곱하기 PA였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얘를 모르면 안 돼. A차 B는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다 라는 뜻이었고 얘가 현재 4분의 3 PA라는 거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서 4분의 1 PA가 P의 A 교집합 B와 같으니 뭐 4를 곱해도 상관없고 어쨌거나 이렇게 일단 정리를 먼저 해놨어. 그리고 나 조건에 보니까 A의 여사건 그리고 B의 여사건이라는 건 A 또는 B의 여사건인 거지. 그러니까 1에서 A 또는 B 사건을 뺀
그 값을 8분의 1이라고 한 거라고. 결과적으로 A 또는 B라는 사건이 8분의 7이야. 자, A 합집합 B의 사건까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A 또는 B라는 사건은 A 사건에다가 B 사건을 더해서 교집합의 사건을 빼자라는 말이고, 여기에서 지금 P, B가 나와 있잖아. A 합집합 B도 나와 있고 자리가 밑에 조금 있네. 자, 8분의 7은 PA 구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X라고 하자. X. P, B는 얼마냐면 8분의 3이었어. 그리고 교집합은 뭐야? 4분의 1 X지. 그지? 4분의 1 X. 여기에서 X의 값만 구해주면 PA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지만 처음에 나왔던 이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생각, 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 있지, 연습 삼아서 얘를 연습해 놓으라고. 그래야 확률 가지고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3번 문제가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야. 3번, 4번. 5번, 6번은 괜찮아. 1번, 2번도 괜찮다고. 그러면 모르는 유형이 만약에 3번, 4번만이다. 그것만 연습하면 되잖아. 그지?